제가 자, 안전벨트 하셨죠? 예. 안전벨트 하셨으면 출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하고 만나고 좀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했죠. 그리고 왜냐면 이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좀 더 적어지다 보니까 이 대화가 그립기도 하고, 그래서 맨날 말하는 사람들하고만 말하고, 그러니까 좀 뭐 이 연예계 아니어도 좋고 분야도 상관없고 그런 대화를 하고 싶다, 자리를 만들어 달라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획안이 온 거예요. 어떻게 왔냐면 버스에 타서 대화를 나누는 거래. 근데 누가 올지 몰라. 얘기를 안 해줘. 몇 명이 올지도 몰라. 대본도 없어. 저는 그러니까 다른 분야의 사람이 나오면은 뭔가 좀 사전 조사도 좀 해보고, 그리고 좀 대화거리, 뭐 얘기거리 이런 거라도 좀 준비를 할 줄 알았거든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수다 떨다 갈게요. 데프콘 선배님께서 이제 과학자분들, 어떤 분은 또 수학자셨고, 이런 분들하고 그냥 수면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을 봤는데, 나도 저런 분들하고 대화해보고 싶다,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직접 질문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 들어가지고 언젠가 와주시길 바랍니다. 열려 있습니다. 환영입니다. 내가 환영한다고 될 게 아니지. 와주세요, 이거지. 태도가 이래야지. 싹치가 없네.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이야!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잘 지내고 있었죠. 대박. 오, 이런 버스가 있구나. 와, 대박. 이야, 우와, 몇 년 만이죠? 저 군대 가기 전 아닌가요? 이 라디오 한번 네. 그때가 제일 최근이지 않나요? 반갑습니다. 영번 버스의 첫 번째 게스트예요. 첫 번째 게스트예요? 이거 첫 번째 프로예요. 진짜요? 혹시 브리핑 해주셨어요? 네, 그냥 뭐 얘기하면 된다 그러던데. 수다 떨라고 해가지고. 아니 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는 뭐 전혀 없더라고요, 보니까. 예. 사실 그 방송을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미치겠죠. 약간 사실 그 마가 뜨는 거에 네. 대한 그 강박이 있잖아요, 약간. 직업병. 진짜 마 뜨면 큰일 났다. 네. 와, 이거 어떡하지? 몇 번 해봤어요. 그래요? 우리가 5초 동안 얘기 안 해보자를 했는데, 네. 여태까지 5초 성공한 사람들 없었어요. 와! 성공! 그 선배님이 몇 년도에 데뷔하셨죠? 제가 위너는 2014년이죠. 14년. 위너 2014년. 12년. 12년 차시죠. 차네요. 네. 네, 12년 차. 그러니까 저 선배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멀지는 않은. 저희가 아니, 2015년이니까. 그쵸. 거의 그냥 동세대고, 사실 저희 배틀할 때부터 연습생 때부터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그때 그 시절을 다 견뎌내고 지금까지 살아나온 약간 전우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거기서 또 랩을 했었죠, 그 당시에. 근데 나 정확하게 왜 그랬지? 네. 근데 그때 이제 아무래도 제가 유추하기로는 네. 그 수많은 이제 연습생들 사이에서 어쨌든 그때 팀이 막 정해진 상태는 아니었지 않아요? 완전히 없었죠. 그쵸. 그냥 네. 같이 연습하는 분위기에서 네. 이제 아무래도 영현 씨도 이제 어떤 나는 다 잘한다라는 포지션으로 약간 간 게 아닌가라는 저는 추측을 했습니다. 이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건데, 그러니까 JYP 처음 들어왔어요. 네. 전 들어오기 전에 네. 전 제가 짱 먹을 줄 알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미친 재능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들 한 번씩 하는 생각이긴 해. 콧대가 이면해져서 들어오기 전이 제일 연예인이었어요. 어. 저 그때 병이 제일 심했어. 중증이었어. 근데 이제 들어오고 나서
딱 연습들을 봤는데 이미 몸이 완성형인 사람도 있고 야, 막 그치. 얼굴들은 막 휘황찬란하고 막 너무 이쁘고 맞아, 막 맞아. 너무 잘생겼고 막 진짜 날고 기는 사람들이 진짜, 예. 안 되겠다. 음. 나는 뭐 하나에서 1등 할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한 3, 4등 하자. 아, 그쪽 테크로 가셨구나. 그 테크 예. 탔어요. 육각 테크로 가셨구나. 예. 작은 육각형에서 조금씩 늘리자. 예. 오! 전 그 테크였어요. 어. 예. 저도 마찬가지였고, 예. 저는 근데 이제 YG보다 이제 국민 오디션을 먼저 하다 그죠. 보니까 그때 이제 우물한 개구리를 이제 벗어날 수 있었죠. 이미 예. 저도 부산에서는 이제 내 재능, 나의 이 천재적인 재능, 나는 진짜 목소리도 좀 타고난 것 같고, 음악적 재능도 그렇고 약간 좀 뭐 외적으로도 좀 이 정도는 좀 먹어. 이제 이러다가 슈퍼스타K에 나갔는데 이제 너무나 막 음악적으로도 이미 완성되어 있는 싱어송라이터들이 많았고 뭐 네. 보컬적으로는 말할 필요도 없이 네.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 거기서 그럼 이제 거긴 국민적이었네. 네, 거기서 이제 이거를 딱 느낀 다음에 예. 나 연습해야겠다 이러고 이제 YG를 들어간 건데 네. 이제 거기서 또 이제 한번 이제 천재들을 이제 보고 막 현타를 잘해. 엄청 느끼기 시작하죠 이제. 이게 예.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 들어가는 순간 뭐 네. 춤, 그죠, 뭐 그죠. 비트박스, 뭐 여러 과목들을 비트박스를 배웠어요? 네, 저희는 과목이 이제 진짜? 춤도 이제 다 장르별로 배우잖아요. 네. 팝핀, 뭐 크럼프, 모든 힙합. 연생들이 그래요? 네. 그건 다르다. 네. 그래서 저희는 비트박스가 무조건 레슨에 있었고 너무 신기한데 이 얘기 지금 네. 저는 이런 얘기 처음 들어요. 기본기들이나 이런 거 악보 같은 거 알려주면 우리가 이제 그럼 그걸 짜가 KHSR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막 메이킹을 해요. 네. 기본 리듬만 알려주면 이제 네. 너네 식으로 이제 해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흐름을 다 짜가지고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너무 만드는 신기하다. 거죠. 네. 그런 거 하고 근데 갔는데 저는 락키즈잖아요. 네. 아예 R&B, 힙합 R&B는 아예 장르가 모르는 다르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제 거기서 보컬 시간에 이제 막 무너지기 시작했지 막. 왜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그 R&B 발성이나 이제 위치점 자체가 아예 달랐단 말이에요. 저는 그쵸, 아예 그쵸. 그냥 네. 목으로 부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약간 뒤로 내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계속. 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음이 안 올라가. 막 네. 음도 안 올라가는데 안 잡혀, 막 컨트롤도 안 돼. 나는 세게 내야지 이 음이 나는데 네. 자꾸 이거를 약하게 불러야 되니까 네. 막 거기서부터 막 멘탈 붕괴되고 춤은 뭐 따라가지도 못하고 공명점이 뭔 말이며. 그러다가 내가 여기서 진짜 살아남으려면은 내가 잘하는 거 오케이. 나 뭐 락적인 발성이나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영현 씨처럼 약간 육각형으로 가야겠다. 이것저것. 내가 네. 다 그래도 1등까지는 아니지만 무조건 2등 정도까지 가더라도 다 2등 정도는 해야겠다. 오. 라는 마인드로 이제 연습생 생활을 했죠. 비슷하네요. 예, 그러니까 좀 저는 보면서 약간 그런 공감대가 좀 있었어요. 예. 그렇네. 약간 뭐 이런 스토리는 몰랐지만 네. 왠지 그러셨을 것 맞아. 같다. 아이. 왜냐면 초반에 랩을 계속 담당을 하셨었고 네, 좋아했어요. 이제는 그 당시에 아마 제 프로필에 래퍼라고 나와 있었을 거야 네이버에. 이제 없앴어요. 제가 중간에 내려달라 했어요 제발. 이게 시스템이 다른 게 너무 신기하다. 일단 비트박스 완전 저는 비트박스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작했거든요. 노래와 춤, 뭐 작사하고 이런 모든 음악적인 것 이전에 비트박스 먼저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비트박스였어요. 와 그때 대단하다. 그 당시에 이제 북치기 박치기가 유행했었고. 그죠. 그때 그럼 기억나는 처음 했던 족보가 뭔지 기억나세요? 그냥 북치박치기였나? 윈드 이거였는데 해허하로 써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아마 이거였어요. 파이어가. 목은 그러면은 관리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제 가수 저는 오히려 영케이 씨한테 묻고 싶었던 게 전 많이 물어보고 다녀요. 저는 오히려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네. 영케이 씨의 지향점이 있잖아요. 네. 저음부터 고음까지의 어떤 그 볼륨 자체를 좀 일정하게 내는 그런 걸 약간 좀 지향하시는 거 아니에요? 약간 너무 커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위치점 하나 두고. 그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걸 유지하는. 네네. 전 그게 너무 신기해서. 그거요? 네.
그러라고 하셨어요, 쌤이. 최대한 그 아 진짜. 저음에 가도 낮은 음이라고 생각하고 부르지 말고 네. 고음에 가도 고음이라고 생각하고 부르지 부르지 말고. 말고? 네. 저는 목 관리를 저도 원래는 되게 목 상태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려고 한 네. 1, 2주를 집에서 진짜 아무것 밖에 안 나가고 계속 가습기 틀고 먼지 안 먹고 막 뜨거운 물만 마시고 뜨거운 물 아니지 따뜻한 물만 마시고 막 이러면서 관리를 엄청 해놨어요. 근데 콘서트장에 갔어요. 리허설 할 때까지도 막 마스크 쓰고 막 이렇게 있었으니까 괜찮았는데 딱 첫 곡 할 때 그 먼지랑 팍 먹고 아, 아니 난 분명히 최상의 컨디션으로 왔는데 목소리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놀랬구나. 계속 얘가. 계속 이탈이 그냥 막 나고 네. 저 그래서 되게 물론 그 공연 자체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되게 행복하게 했지만 네네. 끝나고 나서 너무 막 뭐지? 엄청 난 왔거든요. 이만큼 예, 노력을 막, 들였는데. 와, 나 이렇게 열심히 관리했는데 이거 뭐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전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럴 때. 일단 그 정도 해본 적 없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도 그냥 관리만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좀 일상적으로 하다가 한 며칠 전부터 조금 하는 느낌인가? 예, 왜냐면은 우리가 공연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 합주가 며칠 전까지 있고 그 전날 그쵸. 리허설 있고 하니까 그랬는데 이게 지금 루틴은 약간 그런 거거든요. 합주 초반에는 익히고 이제 합주 중반에는 풀 파워로 부르고 매 합주마다 그 공연하듯이 부르고 그죠? 그러다가 마지막 몇 번만 사리고 리허설 때 약간 85% 정도 부르고 들어가요. 그걸 약간 루틴화 이젠 좀 네, 그런 식으로. 것 같아요. 예. 근데 오히려 그게 애가 현장에 적응하게 해주는 느낌? 왜냐면 현장마다 다르니까. 다 다르니까. 네, 맞아요. 너무 컨디션이. 다르니까. 그리고 치고 들어오는 거라든가 맞아요. 그런 거 안 불러보면 내가 모르니까요. 못 들으니까 너무 헷갈려가지고 소리가 막 두세 번씩 들리고 맞아요. 해버리니까. 예. 큰 공연장이 특히나 더 그렇잖아요. 예. 심지어 거의 막 무대 중간에서 하시지 않아요? 공연하실 때? 중간에서 할 때들이 그러니까 너무 예. 힘들잖아요. 그거 예. 사실 다 메아리가 엄청 많아가지고. 그나마 그게 이제 360도 공연장이면은 이렇게 쏴주니까 괜찮은데 차라리 스피커가. 돌출 나갔을 때 이게 그건 그쵸. 돌출은 진짜 저 너무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는 게 왜 그러냐면은 힘들고. 내가 드럼을 들어야 되는데 네. 도훈이가 여러 명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쵸. 이야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데이식스가 지금 여러 팀이 있어. 지금 제 귀에. 맞아요. 와 그리고 여기 옆에서 들리는 소리랑 여기 바깥에 지금 막 너무 미치겠어가지고. 근데 이게 마이크 타고 들어가니까 그쵸. 네, 마이크 이게 타고 들어가죠. 이 소리들이 많이 타고 들어오니까인 거라서 네. 어떻게 했냐면은 이러고 막았어요. 소리를 무대 위에서 자 부를 때는 이렇게 부르고 안 부를 때는 이마로 막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마이크에 이러고 있거든요. 그 소리를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야. 안 들어가게 하려고 여기 안 들어가게 하려고 이러고 막고 그런 이러고 방법이 치고 있구나. 있었던 거야. 물론 저도 어떤 정도 경험이 그러니까요. 있지만 네. 사실 그때도 그냥 그냥 했어요? 초집중하고 그냥 그리고 메트로놈을 엄청 크게. 그럼 MR이랑 클릭이랑 같이 나와요? 네. 항상 항상 그 프로툴 밴드 셋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저희 모니터에도 메트로놈을 무조건 넣어놔요. 그러니까 그 밴드 셋으로 하면은 그 클릭이 나오는데 그냥 MR을 플레이를 해도 그래요? 미리 심어놨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는 그냥 MR 무조건 트는 거보다 무조건 프로툴로 MR 플레이 하는 공연도 프로툴을 무조건 하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무조건 심어놓죠. 그러니까 그러면 좀 덜 하긴 했었어요. 네. 그냥 이것만 듣고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악기를 다 이제 그냥 헷갈리니까. 띡띡띡 가지고 하는 거고 띡띡띡 가지고만 음가만 이제. 들리면 되는 네, 거예요. 네, 그쵸.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다니까. 다른 악기들 맞아요. 그러니까 비중이 많이 내려가 있어요. 제 귀에는 띡띡띡띡이 제일 띡띡띡띡과 제 목소리가 맞아. 제일 크고 그게 제일 크죠. 맞아. 제 목소리, 클릭, 베이스,
그다음 나머지 악기들. 나머지 악기들. 네. 근데 그러면 흥은 좀 덜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흥을 그 합주 때 풀파워로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그 만약에 새로 하는 곡이면 그 흥이 안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인이 아예 안 하고 아예 좋은 제대로 음악 완전 들으면서 그렇게 하고. 해서 네. 그 체득한 느낌을 시켜놓고. 체득한 그 느낌을 가지고 네. 공연할 때는 이제 띵띵띵띵 재밌겠지. 내 목소리에 재밌겠거니. 뭐 다 지금 재밌는 상황이겠지. 하면서. 근데 이거는 진짜 비하인드잖아요, 사실. 그렇죠, 모르죠. 이건 정말 팬분들은 정말 우리도 같이 정말 빠밤한 그걸 들으면서 하고 계신지 이제 알겠지만 재밌게 나오고 있겠죠? 재밌죠? 이런 느낌. 확실히 근데 같은 마이크를 쓰고 이제 노래하고 가수 입장에서도 이렇게 다르고 모르는 분야들이 맞아요, 있으니까 이게 맞아요. 너무 신기해요. 이래서 제가 이런 거를 하고 싶었던 게 이런 얘기들을 좀 수다를 떨면서 그냥 네. 자연스럽게 그래서 처음으로 와주신 분이 이렇게 잘 맞아서 다행인데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아니 원래도 잘 맞춰주시잖아요, 사실 많은 아니, 제가 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원한다 그랬냐면은 네. 이게 제가 뭘 보고 했냐면은 네. 그 데프콘 선배님께서 그 뇌과학자분들, 네네네. 막 수학자 네네. 이렇게 제 수면 영상 보다가 네. 그걸 본 거예요. 나도 궁금한 게 막 생기고 그러니까 직접 물어보고 싶어. 네. 그래서 저도 과학자님들 불러달라. 뭐 어디여도 상관없다. 뭐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궁금증을 네. 이제 해소시킬 수 있는 게스트들과 함께 뭔가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집중도 좋고 그냥 이 어떤 생각하는지 이게 그렇죠. 제 맞으면 또 그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이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타는 거구나. 이렇게 한 분씩 앉는 걸로. 이거 너무 귀한 장면 아니에요? YG와 JYP. 나만 YG잖아 지금. 뭐야 이거. 누가 타는지 알고 있었어요? 저희는 전혀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저희는 진짜 몰랐어요. K-팝계 레전드가 타신다는 말만 듣고. 저 영케이 선배님 말씀하시는 거죠? 또 이제 양승현 선배님. 야, 너 끼 좀 뿌리지 마. 나 지금 나이가 어떻게? 저는 04년생. 04년생.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살 된 07년생 동현이라고 합니다. 와.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이제 딱 1월로. 맞아요. 또 내일이 그렇구나. 졸업식이어가지고 오 진짜. 졸업 축하드려요. 졸업 축하드려요. 대박. 자기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저는 키플립 리더 개훈이고요. 저는 정말로 위너 선배님들 진짜 좋아했습니다. 진짜로 좋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엎드려 절받는 두 분 그거였죠. 위너 프로그램. 맞아요. 그때 또 경합을 또 그죠. 래퍼 네. 영케이. 다행히 저희 때부터 없어진 것 같아서 다행히 그 역사요. 네, 역사가. YG랑 그 JYP가 항상 그 원래 스트레이키즈 연습생 선배님들까지 있었고 경험을 거기도 했구나. 했었어. 지금 트레저 친구들이랑. 거기도 했구나. 안 하고 네. 데뷔했어요? 이거 해야 되는데. 타이밍이 그때 좋았다. 진짜 그때 연습생이 연생 때. 그때 연생 연생. 때. 우리 다 연생. 다 저도 연습생 때요. 피디님 앞에서 PD님 이렇게 앞에서 막 노래하고 춤추고 한 적 있어요? 네, 저도 있긴 한데 저희가 그 오디션 프로그램 그 JYP 박지정 PD님이랑 싸이 PD님 두 분께서 하신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처음부터 JYP였으니까 네. 그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기 전에 이제 절차로 또 뵀었는데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카메라 없으시니까 뼈 때리시던데. 다르구나. 저 진짜 야. 아팠어요. 와. MG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야, 진짜 다르다. 이렇게 바로. 저 대박. 진짜 아팠어요. 와. 뭐라고 때렸는데요? 제가요 평가받으면서 한 번도 운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는 눈물이 나더라고. 직접 앞에서 평가를 봤어요? 네, 직접 앞에서 이제 프로그램 나가기 전에 이제 전에.
절차가 있어요. 아, 그 프로그램에 나가기 위해서 네. 앞에서 보는 아, 또 아, 오디션을 위한 오디션이었구나. 오디션을 위한 오디션을 봤죠. 야, 이거 뭐, 여기 쉽진 않았네. 그지? 쉽진 않았어. 예. 그게 저는 정말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평가였던 것 같아요. 아, 너무 떨리던데요, 진짜. 막, 아, 진짜 막 진짜 진짜. 태훈아, 너 진짜 못한다. 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기현아, 너 5년 했다 그랬지? 너 뭐 했어 지금까지? 막 이렇게 막 진짜 와. 대현생은 진짜 오래 고생했어. 아니 그걸 다 이겨내고. 근데 그 똑같이 그거 피디님 그 방송하기 전에 한번 피디님 보시지 않으세요? 그때 봤었어요? 저희는 데뷔 전에 아니 그 윈 나오기 전에. 윈 나오기 배틀하기 전에. 아니요. 점검 안 했어요? 점검 안 하셨어요? 저 없었죠. 아 저 진짜로? 없었어. 우리는 우리도 그냥 알아서 준비하고 가. 아 점검이 가서 없었어요? 그 자리가 점검이었지. 네, 예. 아 진짜로? 예. 저 연생 때 데이식스 선배님들이 그거였어요. 보컬 티칭 영상 대상이셨어요. 그 PD님이 티칭 하시잖아요. 형들 어렸을 때 너 보컬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야? 그 영상이 다 남겨져 있을 거예요. 피디님이 박진영 PD님이 데이식스 선배님들을 레슨하는. 네, 레슨한 연생 때 그런 영상이 레슨? 그게 아마 전사옥 트레이닝 센터 4층에서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영상이 신기발팀한테 맞아요 물어봐야겠다. 그거예요. 그 영상이 저희 연습생 때 그건 그 교육 영상이었어요. 왜 그걸 보여줘? 보컬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여서 싫어. 샘플로. 네, 샘플로. 나 혼나는 영상일 거 아니야. 맞아요. 혼나시는 영상이에요. 아니, 내가 혼나는 영상을 나한테 물어보고 해야지. 영케이 씨의 기억에 없는 거 보면 지우고 싶었나? 그때 배움을 잊어버리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아직도 있거든요. 박준현 PD님한테 제가 슈퍼스타 K 때 맞습니다. 예, 말하는 듯이 노래하라고 목소리를 왜 바꾸냐 이거에서 저는 이제 예. 그게 아직까지도 저는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저 깊이? 지금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말하는 듯이 노래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말하는 것처럼 노래하라랑 그 공기반 소리반 아직도 하세요? 아, 네. 말하는 것처럼 하고 멋있게 부르려고 하지 말라고. 맞아요. 맞는데 그러니까 힘을 빼라.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복면가왕을 네. 운이 좋게 나갔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PD님이 만드신 그 또 한 번 사랑은 가고를 불렀어서 네. PD님께서 인스타그램에 그래도 칭찬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오오오.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건 인사 드리러 가야겠다 해서 PD님이 딱 회사 오신 날에 제가 딱 그 작업방 들어가서 PD님 칭찬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기분 좋게 딱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동현아 딱 하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 좋게 나가려다가 이게 진짜예요. 이게 딱 진짜예요. 뒤를 돌아보고 네 했더니 호흡이 부족해 하고 그리고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 뛰쳐나갔어. 와, 진짜 저는 놀라움의 연속인 게 첫 번째 그 방에 찾아갈 수 있다는 점. 와, 그러니까 일단 이거에 전 놀랐고 두 번째가 이제 PD님의 딱 하나 우리 무좋게 했을 때 뛰쳐나갈 수 있다는 점. 말하고 있는데 이거 가수가 노래 따라간다고 노래 제목 약간 좀 조심하는 그런 거 혹시 있어요? 저는 좀 없어요. 우리 다른 멤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극도로 조심하거든요. 그 노래 제목을. 그래서 심지어 저 이번 앨범 솔로 앨범에 제가 타이틀 후보로 생각하던 곡이 있었는데 그 노래 제목이 마지막일지 몰라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후보곡에서 제외한 이유가 그 제목 때문에. 아예 제목 때문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탈락시켜버려. 이걸 제목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걔는 그래서 수록곡으로 들어갔고. 아무리 노래가 세도. 예. 데뷔곡이 제목이 뭐였죠? 저희 음악 마마셋. 이제 첫 마마스. 번째 목적지입니다. 저 이제 또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와, 어떻게 더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 가시는군요. 네. 용산이구나. 저도 내려요? 저는 저만 내리죠. 예. 그래요? 제가 목적지에. 저보다 더 잘 아시네요, 이 프로를. 아무튼 저 잘 데려다 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더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훈 씨. 남산이네요? 맞나요? 등산 잘하세요. 예. 또 봬요. 예, 또 봬요. 안녕히 가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회사 가면 뭐예요? 이제 안무 연습. 안무 연습. 저는 정말 선배님 만나면 여쭤보고 싶었던 게 다이어트를 진짜 엄청 혹독하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적당히.
아니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 비수기 때는 선배님 드시고 싶은 대로 드시죠. 그치. 그리고 성수기 때는 엄청 빼시고. 아니, 어떻게 하냐고? 네. 그거 물어보는 거지. 그 뭐냐, 덜 먹으면 돼. 늘 배고파. 되게 힘들어. 선배님 서브웨이 광고 찍으셨죠? 전에. 저희 가면 DC 돼요? 어? 선배님 이름 대고. 내 이름 대고 해봐. 진짜요? 괜찮아. 괜찮아. 언제든 아무 점이나 가도 다 가능해. 물론 난 이제 모델이 아니고, 끝났어요. 그렇지만 괜찮아. 가서 저 영케이 동생인데. 오. 좀 주시죠. 이거 데뷔해보니까 어때? 근데 뭔가 아직은 저희가 이번에 1월에 그래도 17일, 18일을 시작으로 저희 팬 콘서트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전국 투어로. 그래서 그거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그래도 3집까지 곡 좀 많이 좀 해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뿌듯해? 네. 벌써 1년이나 됐으니까. 제 주변에는 유독 정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데이식스 선배님들 팬이 진짜 많아요. 아니 진짜로. 데뷔하고 나서 전이랑 후랑 뭐 어떠냐고. 데뷔하고 나서 저한테 우리가 뭔 상관인데. 데이식스 선배님들 그 데이식스 콘서트 표 좀 구해줄 수 있냐 이 문의가 진짜 많이 너무 많아. 진짜로.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아니 데뷔하니까 어때란 질문에 이 대답이 왜 나오는데? 제가 데뷔하고 나니까 표 좀 구해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제일 오래 한 건가? 네, 그럼 10년. 어? 9년. 네. 연생을? 네, 연습생 9년 하고. 연생을 9년 했어? 네, 제가 연습생 9년 했어요. 진짜. 9년 했어? 네, 2016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추억도 많지. 추억도 많죠. 저는 그때 근데 그렇게 건물 따로 있을 때가 저는 좀 재밌긴 했어요. 형도 그 건물에서 연습생 생활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 연습생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본사부터 시작해서 진짜로? 거기에 이제 2층인가 3층에 있었어. 방 진짜로? 몇 개가. 있다가 그리고 여기가 지어지면서 여기로 넘어오신 넘어갔다가 거구나. 했지.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릉대로 투어 5로 간 거고. 솔직히 지금 회사 한 4층 정도는 데이식스 선배님이 세웠지. 아니, 나 그럴 생각해서 5층까지 돼. 그런 거를 이제 고민해 본 적이 있는데 소울컵의 이제 카운터는 충분히. 아니 근데 지금 형들로 보면은 이제 또 신사옥 짓잖아요. 신사옥 그러니까 지금 거 그게 아니라 말고 거의 신사옥 선배님들이 들어갈 때 지으신 우리가 거지. 좀 있지. 신사옥에는 3층 정도. 3층까지 4층? 4층까지 4층까지요? 우리 유리창 다 했지. 유리창만. 근데 후배님들 밥 사주신 적 있으세요? 사달라는 얘기로 들린다. 가만히 있어. 많이 있지. 나는 그게 좀 더 서운한 것 같아.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액디즈 디프리도 혼자 쏘고. 직속 후배니까 인정하겠는데. 됐어. 그냥 말하지 마. 말하지 마. 혹시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어떻게 부르고 있어? 이미 부르고 있던데. 나는 이미 가끔 형이 나 은근슬쩍 해야 돼. 오케이. 형. 야 너치 효과로 가야지. 이게 그렇게 하면 뭐니 효과? 너치 효과로. 너치 효과가 뭐야? 그냥 옆구리. 은근슬쩍이야? 은근슬쩍 네. 예. 나도 너치 효과 써야겠다. 지영. 너치 효과로 했어. 팬 콘서트까지 한 1, 2주? 맞아요. 1, 2주. 남은 거지. 네. 준비 잘하고 있어? 열심히. 그래? 활동 준비하는 거랑 또 다르지. 또 너무 달라요. 또 특별한 거 많이 준비하고 있어? 이거 나갈 때쯤이면 딱 할 때 즈음이겠다. 맞아. 하고 난 후구나. 네. 후구나. 이게 뒤에 나온다고요? 오. 어땠어? 저희 또 이제 싱글 앨범이 나와가지고. 앨범을 팬 콘서트에서 딱 첫 공개.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네.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네. 너무 기뻤어. 감격스럽겠다.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너무 반응이 너무 좋았고. 이제 회사죠. 두 번째 목적지입니다. 저도 내려요? 나 안 촬영 내려. 가셔야 돼가지고. 네. 저희 가보겠습니다, 선배님. 그래,
들어가보겠습니다. 또 보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지나치면서 여기저기 자주 보자. 네, 형. 예익님. 네, 그래 형. 들어가.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 안녕히 계십시오. 나중 가서는 진짜 그냥 수다만 떤 것 같거든. 이래도 돼요? 재밌으셨어요? 전 편안하죠. 전 재밌죠. 그리고 오늘 되게 흥미로운 얘기도 많았고, 그리고 알게 된 사실도 많았고, 새로 아예 처음 보는 분들 오면은 그분들을 알아가는 재미도 있을 거고. 재밌는데요? 어때요?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슬레이트 치세요. 모르겠어요? 안 드셨어요? 네,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느 순간부터 보는 사람들하고만 보고 얘기하는 사람들하고만 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더 연예계가 아닌 사람들하고 만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데뷔 초부터 조금 경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사를 쓸 때 혹은 제가 이제 카메라 앞에 비출 때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 나를 보는 사람들은 연예계가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그러면 그들을 위한 음악을 해야지, 그들을 위한 말을 해야지, 그들과 더 공감이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 이제 어렸을 때는 일부러 게스트하우스도 다니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 담장 너머에는 사람들 어떻게 살지? 보고 싶은 느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은 그런 거죠. 아, 유튜브 시작하길 잘했어.